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16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0월 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9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시 갑진년 갑술월 병호일이 되겠고 일진은 병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사주라고 하는 것은 네 기둥을 말하죠. 연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그 다음에 시의 기둥.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다 주마다 두 글자씩 있습니다. 연간이 있고요. 연지가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월지, 일간, 일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바로 일주의 천간인 일간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월주의 지지인 월지가 가장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어느 월령에 어느 월지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병이라고 하는 천간, 천간에는 10개의 천간이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게 되는데, 이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천간, 갑, 을 다음에 병이 되겠죠. 갑목, 을목, 그 다음에 병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갑과 을은 오행으로는 목, 즉 나무가 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는 것, 내일 정과 마찬가지로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하면 그냥 따뜻하고 사우나 가게 되면 뜨끈뜨끈한 그런 거, 맥반석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해요. 몇 천도, 쇠를 녹일 수 있는 정도, 몇 천도, 몇만 도, 태양 온도는 수십만 도 이상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이면서 열기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세상을 다 태워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뜨거운 열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열기를 주관으로 하는 계절은 갑과 을은 목으로서 봄을 주관했다라고 하면, 오늘 병화하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지지로는 4, 5, 미, 남방이라고 표현하죠. 4월, 5월, 미월이 모두 여름이 되면서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이때 4월, 5월, 미월 공부할 때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화라고 하는 것 주관하는 색깔, 적색, 빨간색이 되겠죠. 목은 파란색이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오행은 색깔은 빨간색이면서 주관하는 신 주작이라고 해서 붉은 봉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이라고 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 그 다음 의라고 하는 것은 강철과 같은 어떤 그런 의기심 같은 것을 말하고요.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예절을 뜻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같은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 모든 만물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주관한다라고 했다라고 봤으면, 오늘 공부하는 병화라든가 내일 공부하는 정화는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예절이죠. 예절, 상대방에 대한 어떤 깍듯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예인데, 왜 그러면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느냐? 자, 예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남한테 보여주지 않고 저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상대방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옷도 대충 입고 대충 이 고개를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절을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보일 수 있도록 깍듯한 어떤 언행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는 밝음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지만 그 예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예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병화라고 하는 것,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은 빛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빛, 그 다음에 화는 열기, 뜨거운
독서의 뜨거운 열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이기도 하지만 또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기도 한데, 중요한 것, 이 병화든 정화든 일간이 병화, 화일 때는 열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보는 것이 사주를 이해할 때 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아닌 타간지로 화가 있을 때는, 그때는 뭐 열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정화가 일간일 때는 빛으로 이렇게 생각하시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라고 하는 오행도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음화하고 양화로 구분했을 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되죠. 양화가 되죠. 양화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물상의 비유를 할 때 태양지화로 표현합니다. 태양지화.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천상천하에서 가장 밝은 것은 바로 태양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외계의 것에서는 뭐 태양보다 더 크고 태양보다 더 밝은 행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명리학이 만들어지는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가장 뜨거운 것은 바로 이 병화인 태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불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공부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정화는 병화가 양화였으니 당연히 정화는 음화가 되죠.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만 있고 양이 없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양만 있고 음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남자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자만 있어서도 안 되죠. 남녀 모두 같이 있어야지만 서로 아이를 낳고 인류를 보존시킬 수가 있는데,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된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화라고 하면 정화는 음화가 되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 태양과 같다라고 했을 때 정화는 뭘로 비유를 하냐? 등축지화라고 표현한다. 하늘에 있을 때는 뭐 달빛이라든가 별빛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상에서 땅 위에서 볼 때는 촛불 같은 개념, 닭불 같은 개념 또는 전기불 같은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양화인 병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연적인 불이었다라고 이라고 봤을 때 정화는 조금은 인위적인 불이죠. 촛불, 사람이 빛으로 쓰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모닥불은 사람이 따뜻한 온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전기불은 둘 다죠. 빛으로도 쓸 수 있고 온열기로도 쓸 수가 있어. 어떤 목적이 있고 좀 인위적인 냄새가 이렇게 나죠. 그래서 병화는 조금 자연적인 불이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이런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일간 자체가 병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고 정화일간이 약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약한 경우에는 뭐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주해주는 필요가 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일간이 좀 신왕해도 어떻다? 양목인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촛불이 밝다고 해서 파라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전기불이 100족짜리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전기불이 굉장히 밝아요. 근데 전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정화가 간목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전기불이 켜지기 위해서 전기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일간이 좀 왕하다 하더라도 사시사철 인성인 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고요. 병화 같은 경우는 뭐 약할 때 당연히 간목 필요하지만, 일간이 왕할 경우에는 굳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또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일간이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화일간도 신왕할 수 있겠고요. 정화일간도 신왕일간이 왕할 수 있는데, 자, 병화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빛으로 본다 그랬죠. 이 일간이 화일 때 빛은 밝을수록 좋아진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밝으면 밝을수록 세상
천하를 멀리까지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니, 병화나 정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를 얻어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매우 매우 좋아한다. 즉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또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그 밑에 아주 맑고 깨끗한 바다라든가 강이라든가 호수 같은 것이 있으면 그 태양빛, 달빛을 보강시켜 줄 수 있죠. 정화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전기불인데, 형광등인데 그 뒤에다가 거울 같은 걸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받쳐 놓게 되면 그 빛을 반사해서 더 밝게 되는 것과 같다 해서 수보 양광, 줄여서 보광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수를 얻으면 임수를 얻으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뜨거운 열기는 수극화해서 열기는 갖다가 조후해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화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해해 주신다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간목만 필요합니까? 을목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됐죠. 제가 어저께 을목 공부해서 화초이면서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이 을목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승목이기 때문에 목을 생할 때는 을목보다는 양목인 간목으로 생해야지만 실질적으로 화를 생하는 공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월이 있는데, 신유술을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그다음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도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충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충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화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충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일간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것이고, 태양지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간이 신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강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 일간 자체가 신약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일간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병화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지지로 인사오 등에 뿌리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일간이 왕할 때는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고, 간목으로서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준다. 이렇게 통칙론적으로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월령 자체가 지금 술월이죠.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 병화일간이 실현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임수로서 보강, 수보, 양광 해주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매우 좋지만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회기무광,
병화의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말씀드렸죠. 토가 많게 되면 그 빛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병화로서의 용도, 가치, 쓰임새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 월 같은 경우는 토가 강하다. 하루로 놓고 치면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하루로 놓고 치면 신시, 유시 정도 되죠. 그래서 지난달 6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6월 같은 경우에는 석양이 지면서 태양빛이 아직 남아있다 그랬죠. 태양이 보이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술월 같은 경우에는 태양은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냥 병화의 빛이 잔상으로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병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다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일간이 약하다라고 봅니까? 신약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도 매우 약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토가 많아서 그 약한 그 빛마저 토가 회귀무광해서 병화의 존재감이 매우 떨어져 있다라고 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얻어서, 이 간목을 얻게 되면 병화를 뭐 해줄 수 있죠? 목생화해서 병화의 빛을 강렬하게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을 얻게 되면 병화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령에 있는 토를 갖다가 토를 갖다가 제거하게 되면 병화의 빛을 회강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술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이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술월의 간목을 쓰기 위해서는, 자, 술월은 어떤 때 건조하고 기온이 하강되어 있으니 간목도 굉장히 세력을 얻지 못한 상태가 되겠고, 간목도 술월에 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목도 고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가 필요한데, 일간의 특성하고 간목에 수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수는 여기서 어떤 수를 써야 된다? 개수요. 개수가 아니라 임수를 써야 된다. 임수를 얻게 되면은 또 두 가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임수를 얻게 되면 수생목에서 간목을 생조해줘서 이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주고 토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어느 정도 간목의 생을 얻어서 빛이 강렬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뭘 할 수 있다? 병화를 보강해 줄 수가 있겠다. 간목도 두 가지 용도, 병화를 생조해주고 토를 억제해주는 용도, 임수도 두 가지 용도, 임수는 목을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병화를 갖다 보강해주는 용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수를 얻게 되면 어떻다? 개수는 간목을 수생목해서 생조해 줄 수는 있겠지만, 한 가지 뭘 할 수는 없다? 병화를 갖다가 보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죠. 병화는 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정관개수가 아니라 반드시 편관인 임수를 얻어야지만 병화는 귀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술월의 병화,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먼저는 간목을 치용하고 나중엔 임수를 치용해서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 것이 술월의 술월에 태어난 병화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과 월령의 특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살펴봐야 될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 알아봐야 됩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의 격국 8글자 중에서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하고 이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 길흉화복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다?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살펴보게 된다.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술토는 양토가 되겠습니다. 양토가 되겠죠. 그래서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보면 이렇게 화생토, 토를 생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간인 내가 생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내가 생하는 것, 요거를 갖다 아생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생자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 내가 생하는 것도 있고 나를 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생아자 인성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나를 낳아주는 어머니 같은 개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니까 일단 나의 자식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진짜 자식을 식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명은 상관은 아들이 되겠고 식신은 딸이 되겠습니다.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관성의 자식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좀 이론은 다르긴 하더라도 일단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내가 바깥으로 만들어 놓는 거니까 나의 사상이라든가 나의 어떤 창작물이라든가 나의 아랫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공부한 것은 나 인풋, 그죠?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 배운 것을 갖다 남한테 가르치는 건 어떻게 돼? 이거는 아웃풋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겉으로 발산, 표출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식신상관이 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말을 잘하고 머리가 총명하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들을 또 이렇게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도 그래서 통변을 하기도 합니다. 자, 식상이라고 하는 것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어떻다? 오늘처럼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음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음대음, 양대양이면 식신이라고 하고, 상관은 일관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음의 관계 또는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같은 내가 표출하는 것이지만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관격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급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 옛날에 상관격인 여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관경관하게 되면 남편을 극한다고 해서 상관격인 여자들을 되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식신이든 상관이든 있어서 나한테 유용하게 쓰일 수만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 상관이라고 하더라도 해서 우리가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 요즘 같은 세상은 남편한테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남녀 평등, 오히려 요즘은 여자도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상관을 잘 쓸 수 있는 여자도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좋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양화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어떤 관계? 식신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식신격. 단 중요한 것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계절로는 신유술 같이 신유술 서방으로서 금이 왕한 계절로 보지만은 술월만 놓고 봤을 때는 진술, 축, 미, 월은 이거는 4개월이라고 한다고 했죠. 4개월.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물론 이제 술월이라도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유금 등이 있어서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 마치 신유월의 금처럼 금이 왕해질 수 있지만, 술월만 놓고 보면 이거는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병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병화는 일단 묘고에 이제 인묘가 되면서 약한데, 토가 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특히나 병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하면 회기무광도 된다고 하죠. 회기무광, 빛을 가린다. 그래서 술월은 병화 자체가 약한데 토가 왕하기 때문에 쉽게 뭐가 된다? 빛을 가릴 수 있는, 쉽게 회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술월. 하루는 놓고 치면 벌써 지평선에 태양은 거의 다 넘어가 있고, 석양이죠. 석양. 노을만 이제 약간 뻘겋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뭘 필요로 할까요? 일간 병화를 생조해줘서 병화의 빛을 좀 더 강하게 만들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술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이렇게 인성, 특히나 을목이 아니라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로 이렇게 생조해줄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인성을 보게 되면 병화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도 극한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기도 하고,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기도 한다.
합니다. 목생화 생토. 그래서 술월의 병화가 간목을 보면 일신 이익의 이로입니다.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런 관계가 되니 술월의 병화가 간목이 없으면 어떻다? 대략 난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인사호 등의 뿌리를 병화 두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일단 구조상 토를 제하고 일간을 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얻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간목을 얻어서 병화가 왕해지고 토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임수를 얻어서 병화의 빛을 뭘 하면 좋을 것이다? 수보양광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해서 술월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간목과 임수를 같이 쓰되 간목이 일단 우선이 되겠고요. 임수는 그 다음으로서 그 다음에 술월의 간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임수를 얻으면 어떻게 병화를 보광도 하고요. 술토, 건토를 촉촉하게 윤택하게도 하고요.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까지 다 합니다. 아주 둘이서 간목과 임수가 아주 나라를 구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병화는 간목, 임수를 위주로 용신을 지용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일지 5화를 먼저 보도록 하죠. 일지 5화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5화를 얻게 되면 병호일주 간여지동이라고 하죠. 천간과 지지가 같다. 간여지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5화를 보면 술하고 오술 합도됩니다. 물론 이제 연지에 뭐가 있습니까? 진토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오술 합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술충이 되게 되면 토가 왕해져서 병화의 기운을 더 뺏어가고 병화를 회강하는 것이 안 좋은 터인데 5화를 봐서 병화가 일단 약하지 않고요. 또 한 가지 간목 2개를 얻었습니다. 월간의 간목, 연간의 간목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토가 목을 이렇게 제할 수도 있고 일간도 뿌리가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사주에 진술충하게 된 진중 계속 무너져 버리죠. 사주에 물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단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되게 되면 자, 진술충이 된다 그랬죠. 자수를 얻어서 수가 보충돼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건 좌우충이 되죠. 이거 사지전충입니다. 이거 무자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생시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간목 병화는 병화가 5화를 얻어서 망한 거 좋긴 하지만 토가 많게 되면 역시 뭐가 된다? 병화의 빛을 가린다. 간목 2개로서 술월의 토를 갖다가 다 제할 수 있다.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진술중에 진중이 계속 무너졌죠. 촉중 계속 하나 가지고 간목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저 간목 2개라 하더라도 저 토를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경호시 같은 오시가 아니라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인호술 화국으로 보죠. 이건 진수충이 되기 때문에 인호 반합으로 봐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간목 2개가 인의 뿌리를 얻었습니다. 인호 화국도 되지만 역시나 결국 또 진술충의 인호 합되게 되면은 뭐가 먼저 역시나 수가 부족합니다. 화가 왕해지게 되면 나무는 마를 것이고요. 금은 노가 소용될 위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 부족하니까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좋을 것 같고 신묘신 뭐 이도 저도 아닌 그런 아주 우스운 그런 생시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 같은 경우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하고 토를 윤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간목을 생해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진술중에 진중계수 하나에 임수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걸까요? 아니죠. 좋은 거죠. 이게 임수가 처음에 수가 투출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히나 개수도 아니고 임수가 투출됐다라고 하는 것 봐서는 뭐 오늘 중에 생시 중에서도 그래도 손에 하나 좀 꼽을 정도의 생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아쉬운 것이 이제 수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개사시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천간에 추출되어 있지만 역시나 사, 오, 술, 다 마르죠. 진수충의 진중 개수 무너졌죠. 그럼 이 개수는 뿌리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개수가 있는데 없는 것과 같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임수도 아닌 것이고 이거 당연히 금손으로 가서 조열한 사주를 갖다가 좀 서늘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고 갑옷이 마찬가지. 이거 오히려 병화가 수월에 태어나서 약할 것 같지만 간목 임성 3개에다가 오화 2개까지 있습니다. 이건 오히려 극심각으로
바뀌었다라고 봐도 돼. 당연히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병신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은 자꾸 병화 두 개 이상 안 좋다라고 보지만 그거는 병화 두 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신금을 얻었다는 것에 핵심이 있으나 신중 경금과 임수로서 필요한 물을 얻고 그다음에 병화를 보강할 수 있는 임수를 얻었다. 여기에 착안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간목 두 개 각각 하고 병화 두 개 있으면 태양 두 개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국으로 가서는 이제 임진시, 병신시, 뭐 기해시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어 해주 있는 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기토가 굳이 천간에 투출될 필요는 없죠. 이거는 이제 임진, 병신, 기해시 이 정도에서 선택하되 만약에 뭐 경인시가 되었다, 계사시가 되었다 또는 갑오시가 되었다, 오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